이번에는 재미 애국 목사님 이희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납북자를 6.25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납북과 실종이 똑같은 단어입니까? 납북은 6.25 때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남한에 있는 특정 부류의 인사들을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납북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약 한 9만 6천여 명 되고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6월 13일 보궐선거에서 광주 서구 갑에서 당선된 송갑석이라 하는 인간이 학생 때도 전대협 4기 3기 의장은 바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주사파 비서실장 임종석이 전대협 3기 의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 국회의원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바로 송갑석이라 하는 인간이 납치자를 납북자로 바꾸자, 전시 납치자, 그 다음에 전후, 전쟁 후에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납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이미 COI, UN에서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조사가 끝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 3대 일가 독재정권을 군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알고 있고 북한 정권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인권 탄압 국가라 하는 것을 어린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00만 그 독재 정권 아래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남한의 5천만 주민들이 원하고 여기에 넘어와 살고 있는 3만 2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온 한민족이 원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은 공약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돼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사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아니,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2300만 명이 하루속히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영구 평화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밀고 내려와서 연방제 통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송갑석이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된 지 2달도 안 돼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한 가지 법안만 발의한 게 아닙니다. 남북 한반도 평화 남북 7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여러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선된 지 2달도 안 돼서 자그마치 법안을 7개를 발의했는데 그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대학생 때도 이미 보안법에 걸려서 여적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5년 2개월 법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자기는 TV에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다.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고. 이런 사람이 전대협 4기 의장을 맡았으니까 전대협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전대협 그 빨갱이들이, 빨갱이란 말 제가 웬만해서 잘 쓰지 않는데 요번에 고영주 변호사도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네 사상이 북한을 옹호하니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빨갱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철이 없어서 26살 때 이런 법정에서 정말 철인 공로할 말을 했는가 했더니 나이가 66년생이니까 지금 52세예요. 그러면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아닙니까? 철부지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게,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게 북한에서 거부감을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북한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에서 첫날서부터 한 게 명박 퇴진, 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남재준 퇴진, 이게 북한 정권에서 처음서부터 한 말입니다. 저들이 남한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정치인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 이 애순이 김정은의 눈치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저들은 벌건 대낮에 백주의 이 청와대에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이사전부대 보내갖고 1968년에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74년에 또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경수 여사 미수 사건에 그쳤죠. 또 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대통령을 세 번씩이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이런 참인공로할 집단인데 왜 우리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소득이 21대 1, 국가소득이 45대 1, 1년 외교 구매력은 145대 1입니다. 그러면 뭐가 아쉽고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봅니까? 눈치를 보려면 저놈들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즐거워하느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그 정권에 끌려간 10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 포로가 된 국군 포로 500여 명, 또 납북된 어부서부터 약 한 500여 명,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을 알고 가족들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합니까? 저는 광주 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송갑석이의 정체를 알고 뽑아줬는지, 그래서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는 이 인간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도태우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지금 2주째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법안을 철회하고 사퇴하라. 그리고 혼자만 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다른 국회의원, 11명의 다른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부지 애선이 초선 국회의원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른 12명과 더불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 사람의 전적을 볼 때 임종석과 1, 2기 선후배 사이죠. 그리고 노무현 때 이 사람을 일찍 방면해 줬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광주 위원장을 맡았고 또 문재인 대선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과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치를 온전히 맡길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2300만 북한 주민과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똘 힘을 합치면은 저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이미 고영주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가 판명된 빨갱이 대통령이나 주사파 출신의 전대협 출신의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 행정부를 장악을 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을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북한 정권을 옹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대한민국을 이런 토탄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남은 수단인 교회와 목사님들이 깨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 교회 부흥 좋지만 나라가 꼴깍 넘어가고
전쟁의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우리가 평시목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시목회 체제로 도리해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33년 살았지만은 제가 목회까지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2다리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지금 일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 태극기 세력들 왜 그러는가? 월남 패망의 역사의 교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유엔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 교회들이 깨지 않으면은 월남에 당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서 지혜 생기고 힘 생기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